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스푼을 열어서 행복한 루루에 들어오셔서 책을 같이 읽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멘탈의 연금술사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제 버티기에 대해서 읽었는데 그거를 좀 핵심적인 것만 먼저 요약해 놓은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1.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내심이 모든 성공 요소의 출발점이다. 인내심이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다. 2.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3. 포기를 듣기 좋은 말로 절대 미워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포기하고 싶을 때는 포기하고 싶다고 정확하게 자신에게 말해라. 4. 깨끗하게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련과 후회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무대에서 사라지지 마라. 그러면 기어이 당신을 알아보는 관객을 만날 것이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한계는 기적의 입구다. 감당할 수 없는 과제가 주어지면 기뻐하라. 우회로를 찾지 마라. 정면 돌파하라. 정면 돌파를 해본 사람만이 우회로를 찾을 줄 안다. 폭풍우를 견디며 나무는 하늘 높이 성장한다. 비바람을 피하지 마라. 비바람이야말로 우리를 강하게 키워낼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튼튼한 거처다. 기꺼이 대가를 치러라. 지금껏 당신이 손에 넣은 값진 것들 중에 거저 얻어진 것이 있던가? 싸게 얻은 것들 중 당신 곁에 지금 남아있는 게 있던가? 비싼 대가를 치른 것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가치가 존재한다. 성공은 비단길 위에 있지 않다. 비단을 찾아가는 험난한 길 위에 있다. 밤이 가장 어두워질 때 마침내 새로운 날이 밝는다. 가파른 경사를 오르라. 숨이 턱턱 막히고 고통스럽다면 정상에 가까이 있다는 신호다. 명심하라. 당신 자체가 기적이다. 맞습니다. 기적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얻는 데 성공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버티는 데 성공하는 것이다. 좌절의 순간에는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없다. 이럴 때는 고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다. 감정 기복의 걸작이에서 빠져나와야 비로소 미래를 보는 눈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미어캣 이야기를 간직하라. 모든 일에는 사계절이 있다.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을 지나야 푸른 여름이 온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포기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사실 또한 강렬한 깨달음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당신 자신의 일을 하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넓히지 마라. 흥미진진한 것들은 깊이를 파고들 때 발견한다. 주랭랑을 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하지만 도망을 치는 것, 생존 이상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생존이 목적이라면 즉시 포기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고통을 멀리한다는 것은 기쁨의 기회도 멀리한다는 뜻이다. 마지막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매일을 버텨온 사람이다. 지금 성공하라. 지금이 아니면 언제 성공하겠는가. 포기할 틈새를 주지 않는 독수리들과 함께하라.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 포기할 준비를 한다. 모르는 척하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의식적으로 뚜렷하게 알아차려라. 최악의 순간을 기록하라. 동시에 성공 일기를 작성하라. 이 두 기록은 당신을 목표로 이끄는 두 개의 바퀴다. 좋네요. 최악의 순간을 기록하라. 성공 일기를 작성하라. 저는 아침 감사 일기를 쓰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최악의 순간도 기록하고 동시에 성공 일기도 작성해 봐야겠습니다. 속도를 만들어라.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5년이 아니라 5분 후의 삶을 결정하라. 포기하는 사람은 버텨내는 사람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믿음은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목적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언제나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다. 인내심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멋있죠? 앞에 읽었던 내용을 요약하고요. 오늘은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려라.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려라. 네, 첫 번째 리스트를 만들어라. 인내심은 우리 삶의 기초 체력이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버틴다고 해도 모든 일이 저절로 굴러가진 않는다. 특정한 진로를 결정했을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들이 나타난다. 숙고와 결단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짐작도 못했던 난관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곧 인생에서 가장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목표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걱정하고 밤잠을 설친다. 건강이 뒷받침해 줄지도 고민거리다. 언젠가는 창업이나 독립을 해야 할 텐데 나를 도와줄 사람과 투자자들이 있을지 생각하면 골치가 지근지근하다. 남 박준호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하며 맞닥뜨려야 할 상사가 뭐라 할지 걱정이다. 그리치와 미팅은 잘 끝날 수 있을까? 아이 유치원 학원 학예회 참석은 어떻게 하지? 지금 직장을 그만두면 새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걱정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든다. 무력감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걱정과 두려움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걱정과 두려움은 파괴적이다. 걱정에 대처하는 유일한 자세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유일한 자세라는데요.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걱정의 근원지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다. 우리 자신. 연구자들에 따르면 걱정을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생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문제를 직시하면 걱정이 아니라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의 걱정 중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하지 않는 수준까지 멘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 이미 말했다. 걱정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라. 둘째, 걱정과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걱정되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이분이 리스트를 썼는데 큰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었대요. 그리고 돈이라고 적었대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웃음거리라고 적었대요. 그렇게 적고 나니까 약간 웃었대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앞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테지. 안 만나면 그만이지 않은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격려해 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앞으로 그들은 다시 실망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은가? 이참에 내 사람이 될 사람과 내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을 목록을 확실하게 정리해보자. 이것도 참 좋네요. 이런 목록은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죠. 두려움이 가장 큰 원천이라는 것과 돈과 웃음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웃음거리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숨통이 트였대요.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는 잠시 멈춰서서 그 눈덩이를 잘게 쪼개야 하지. 쪼개면 쪼갤수록 알게 되지. 눈덩이 속에는 작은 눈송이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두려움을 정의 위에 떨어뜨리면 여유와 빈틈이 생긴다. 두려움은 용과 같다.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실존하지 않는다. 그것이 용이다. 두려움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목표를 향해 가라. 용이 나타날 때마다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훌륭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이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리스트를 펼쳐서 모든 항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라. 끝까지 읽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좋네요. 시간을 할당하라.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다루는 간단한 지혜가 있다.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데드라인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앞에서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자. 마감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단순히 해야 할 일만 적어놓으면 점점 일이 쌓이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 그런데 그 옆에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것인지 시간을 할당해 놓으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결할 일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다. 성취감마저 느끼게 하고 알차게 살고 있다는 뿌듯함을 준다. 리스트를 적고 마감 시간. 삐돌이님이 입장하였습니다.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할당한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마치라는 것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의 진도를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확인한다. 집중력이 좋아지고 건강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들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걱정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파고든다. 시간을 할당하고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하는 일에 촘촘한 체계와 탄탄한 긴장감이 생겨나 걱정과 잡념이 파고들 길을 봉쇄할 수 있다.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다. 그리고 끝없이 미루게 만들고 모든 의미 있는 약속과 결심, 의지를 깨뜨린다. 시간을 할당해 두려움과 걱정을 한 곳으로 몰아넣어라. 한 곳에 몰아넣으면 그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두려움을 통제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누가 두려움의 용을 보냈는가? 지금 당신의 고민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간에 잠시 멈추고 감사한 마음을 삶을 돌아보라. 기분 전환이 될 것이다. 감사한 마음, 감사한 친구들도 떠올려보고 나는 수첩에 멈춰야 할 시간이란 항목을 마련해 놓고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브리핑, 미팅이 있는 날 아침에는 수첩을 열어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차분히 정리한 시간을 미리 정해놓는다. 존경받는 투자가가 내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려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걱정이 밀려들 것 같은 때를 잠시 멈춰라. 나무보다 숲을 보라. 멈춰서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두려움이 영이 아니라 신과 우주가 두려움의 용을 당신에게 보낸 이유가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우리가 왜 태어났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와, 去哪里好啊? 책임을 뛰어넘지 마라. 책임을 뛰어넘지 마라. 당신은 지금 책임질 수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일을 하라. 그러면 두려움, 좌절, 걱정이 아니라 자신감, 용기, 희망이 당신을 선택할 것이다. 책임감이 투철한 당신은 세상에 그냥 놔둘 리 없다. 책임감을 배워야 돼요. 먹잇감이 되어주지 마라. 살면서 내가 힘겨울 때 떠올리는 문장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다. 어떤 경험을 하고 났을 때 그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어라. 긍정적인 이름이나 제목을 붙여 기억 은행 속에 예치해둔다. 그럼 그 경험이 비록 끔찍한 것일지라도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 먼저 소환된다. 교훈. 나는 파산했을 때 경험에 희망의 독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가볍고 달콤한 희망의 속삭임이 아니라 내 머리에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붓는 차디찬 희망의 쓴소리가 소환되면서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든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긴박감 넘치게 만든다. 우리를 더 멀리 가게 만드는 원료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지루하다.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일상을 팽팽하게 만드는 긴장감을 붙여준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 두려움을 다루는 최선의 방책은 적극적인 행동. 아는 것에서 힘을 얻어라.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감사. 성공은 누구나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다. 참된 소수는 성공은 그 소수의 몫이다. 누적 효과를 막이가라.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한 70대 할머니가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약 2,000km를 걷는데 성공했다. 기자들이 몰려와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었나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나는 항상 한 걸음씩 걸었다오. 별로 어렵지 않았지. 한 걸음은 다음 다시 한 걸음을 걸었고 다시 한 걸음 걸었을 뿐이라오. 그런데 왜들 이렇게 호들갑이지? 뒤에가 625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긴 것이다. 동기부여 전문가 토니 로빈스. 누적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노력과 성공이 오랜 시간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기를 써라. 일기의 비밀은 매우 간단하다. 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특정한 사건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를 한다. 그렇다. 우리는 특정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그 사건들을 더 오랫동안 간직한다. 성공 일기하고 최악의 일기를 쓰라 그랬잖아요. 아침 일기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준다. 질문들이 담겨있다. 일기장에는. 나는 오늘 출근하면 직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행복하겠는가? 오늘 내게 가장 큰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무엇에 가장 감사를 해야겠는가? 오늘 내게 직원과 조언을 해줄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내 컨디션에서 볼 때 가장 잘 해낼 것 같은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두려움과 긴장을 유쾌하게 다뤄줄 필살기는 무엇인가? 이 질문 너무 좋은데요? 이 질문에 의해서 옆에다가 써보는 거 너무 좋아요.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타고난 성격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는 오직 훈련과 습관에 달려있다. 아침 일기는 길게 쓸 필요도 없고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어제와 꼭 다를 필요도 없다. 그저 질문에 가볍게 답해 가다 보면 질문의 답처럼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디션이 만들어진다.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다. 뭔가 체계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형성되면 그것을 실행할 몸이 저절로 만들어진다. 믿기지 않는다면 한 달만 아침 일기를 써봐라. 일기는 두려움의 영을 터뜨리는
뭐 깃들이는데 유용하다. 저 이거 너무 공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했듯이 답이 항상 다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와닿아요. 저는 항상 아침에 감사 일기를 미리 쓰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 어제하고 똑같은 감사 일기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썼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 되게 하라.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을 습관적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늘 이렇게 자신에게 말한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못 푸는 문제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외국어 공부가 가당키나 한가? 승진, 원한 돌이 정팍 맞는 법. 그냥 지금처럼 길고 가늘게 가지. 주식 투자? 웃기고도 있네. 주식시장이 동네 슈퍼마켓인 줄 아나 보네.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야. 잃지 않는 게 버는 거야. 습관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믿는다. 자신들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는 리얼리스트라고.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철부지들이 아닌 이성적인 합리주의자라고. 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항상 뒤섞여 공존해 있는 상태, 이것이 곧 세상이다. 세상을 냉철하게 보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자신을 가꾸는 것은 인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 안 될 이유를 습관적으로 찾는 사람은 계속 안 될 이유만을 잘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가? 예상이 적중했으니 기뻐해야 되는가? 비관론자에게 성공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 무엇을 하든 되겠구나.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어라. 최악의 과거 경험을 소환하는 것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제공한다. 나가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두려움에 맞서고 싶다면 최악의 상황을 미리 그려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저도 미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보는 것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를 써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때 본능적으로 더 힘을 낸다. 무엇보다 인간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주 조금 상처받고 돈을 잃고 실패했을 뿐인데도 인간은 이미 최악에까지 마음이 달려가 있다. 저도 옛날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봤는데 그때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최악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죠. 죽는 거 이렇게 써놓고 죽으면 좋지 뭐 천국에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죽을 만큼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 또 이 일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진 않잖아. 그거는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웃기고, 또 이 일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뺨을 맞진 않잖아. 고맙다는 말을 듣지. 이러면 또 웃기고 해서 그 일들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벽에 부딪혔다는 것의 의미. 살다 보면 벽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뭔가가 단단하게 가로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하지만 벽에 부딪혔다는 것은 뭔가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는 의미다. 부딪힐 때마다 먼저 고맙다라고 말해야 한다.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전하는데 벽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보자. 아주 가벼운 아령으로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흐르는 강물에게 배워라. 진짜로 강한 사람이 왜 부드러운 줄 아는가? 유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부드럽다. 목소리를 내서 높이지 않는다. 타인의 말을 경청한다. 자신을 내서 드러내지 않는다. 무엇보다 적절한 타이밍을 하고 있다. 화를 내야 할 때를 알고 미소를 지을 때를 안다. 조언을 주어야 할 때를 알고 침묵을 해야 할 때를 안다. 타인을 껴안아야 할 때를 알고 타인과 결별해야 할 때를 안다.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를 알고 자신을 밀어붙여야 할 때를 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흐르는 강 안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가고 있듯이 그런 사람이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인다. 강력하게 빛나는 카리스마를 원하는가? 흐르는 강물에게 배워라. 멋있네요. 뛰어들어라.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시어도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삶은 단 한 번뿐이다. 주어진 시간을 안정되고 편안하게만 보내지 마라. 너무 집착하지 마라.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올바른 일을 행하고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다. 어떤 순간에도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뛰어들어라. 그러면 온 우주가 당신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